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화창하고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이 맑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확실하게 가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 부동산, 그리고 토지, 저희가 하는 춘천에 대한 물건의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에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춘천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도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방 쪽으로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쪽으로 개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요, 속초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서 춘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그 원앤원 TV를 보시고 이제 상담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수도권이 아닌 땅들은 거의 다 지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땅들은 과연 오를까, 과연 그런 땅들이 그만큼 집가 상승이 될까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 5차 국도 종합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계속된 어떤 개발 계획도를 보게 되면 세종시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집가 상승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가장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땅들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이런 지역들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땅값 올라가는데 거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살고 거주하시거나 어떤 실수요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지역,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 땅에 그 옆에 개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도로가 개통이 된다거나 역세권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주요 개발 계획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 그런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 하고요, 그 다음 강릉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이런 어떤 동해 북부선 라인, 이 부분들이 강원도권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속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와 그리고 원주에서 제진역까지 연결되는 바로 동해 북부선 라인의 환승역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로 인해서 속초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요, 사실 속초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플랜은 이미 10년 전에도 잡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전, 7년 전, 5년 전, 그리고 현재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 거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드디어 착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이제 속초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이제는 뜨는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초는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어떤 호재성 재료는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속초 지역에 있는 알짜 땅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고, 이제 그런 땅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핫하고 떠오르는 지역보다는 앞으로 핫하고 떠오를 지역, 저평가 우량주에다가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남들보다 발빠른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 사실은 지금은 보기는 좋지만은 이미 어떤 누군가는 이전에 미리 가서 투자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도 저희 한 7년 전, 8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핫하게 떠오를 걸 예상을 해서 미리 가서 그 주변의 상업지역에 고객들을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요, 정말 싸게 저렴하게 매입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분들은 재미를 톡톡히 현재 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속초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강원도의 강남, 정말 멋있습니다. 강원도의 강남, 속초 땅값 고공행진 한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기사는 강남을 속초로 비유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강원도권에서는 가장 프라이스 리딩, 강남과 같은 땅은 춘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춘천을 아직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지자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친환경적인 요소와 자연 환경을 중요시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에 부풀어서 땅값이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최근에 레고랜드,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이제는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 테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광 인구 또한 마찬가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춘천은 강원도의 강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 최근에 핫한 지역으로 지금 속초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전에 속초가 떠오르기 전에 일찍이 춘천은 한번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강북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지방 쪽까지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다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또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속초 또한 이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이 KTX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직 저평가가 되었던 속초가 어떻습니까? 춘천에 비해서 지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속초 땅값들은 어마어마하게 땅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속초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춘천은 싸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춘천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KTX와 그리고 앞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GTX, 그리고 원주에서 철원까지 가는 철도, 이런 어떤 개발 호재와 그리고 제2경춘국도라는 호재가 다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춘천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속초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속초 지역 올해 누적 지가 상승률 지금 보면 3.2%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6월달, 7월달까지 3.2% 정도면은요, 사실은 상당히 큰 어떤 지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는 올라간 지역도 있고 아니면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심지어는 엄청나게 폭등한 지역도 있고 평균치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땅값이 올라간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권에서는 현재 3%를 돌파한 유일한 지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땅값이 올라간 강남구보다도 0.3포인트보다는 낮지만 서울 지역의 20개 지역의 구보다는 높은 수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땅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땅값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좋은 땅,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도 더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현재보다는 미래가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값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요, 호가가 50에서 60% 이상 호가를 하는 지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초 땅인데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150, 160 정도 이상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2배, 3배 이상 호가가 오른 지역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속초가 땅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지 그동안은 잠잠했던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마다 땅값 상승률이 돌고 돌아서 지금은 속초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또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또 다른 호재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땅값이 폭등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재테크보다도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내 땅 주변에 무언가가 하나만 팩트만 있다라고 하면 땅값이 급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 땅값이 올라가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그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물론 속초도 땅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은요, 강원도에서 프라이스 리딩 한다라고 하는 춘천과 원주 이 부분도 2%에 육박하는 땅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초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 핫하게 오르고 있지만 춘천 또한, 그리고 원주 또한 강원도권에서는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그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속초 또한 마찬가지 가격 상승이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춘천과 원주 지자체의 땅값이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딱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춘천이 다시 강원도권에서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땅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요, 이제 춘천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춘천 하시면 어떤 분들은 좀 낯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많은 춘천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데, 밑에 경상도 분이거나 또는 전라도 분들 같은 경우는 춘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서울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핫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춘천은 이제 보시다시피 물을 많이 끼고 있는 동네죠. 항상 어디든지 간에 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곳은 개발 잠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원도청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권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크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로는 강원도청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춘천에 있는 전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 거냐? 물론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바로 그곳이 춘천이고, 레고랜드라든지 각종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또 춘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지역이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보다는 앞으로 3년,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여파로 인해서 레고랜드 주변에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고랜드와 같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동네, 그 주변의 배후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미리 가서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자산을 충분히 늘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투자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테크 수단 중에서 가장 재미를 볼 수 있고, 투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 상승률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토지만한 상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에다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입지가 점점점 좋아질 곳에다가 투자를 하며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에 있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나가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그날까지 우리 온앤온TV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솔직 담백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엄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